파워포인트로 10주년 행사 정말 누가 쓰고 지금 이대로 쓴 거에 들어가 봐. 아니면 지금 여기 이 회의에 참석하면. 근데 이 교수님이 쓰시고 계시면 교수님께 끊겨버려요. 교수님 오실 건데. 아 그래요? 안 오시면 심지어니까 4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때문에 교수님이 오늘 오늘 좀 있다. 파워포인트로 그냥 진행하고 교수님 일정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4시 5분이니까 아까 3시에 미팅하면서 이따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했는데. 하면 되나? 그렇죠. 5시 전에 시작해. 해야지. 줌이 누가 쓰고 있대. 여기 없는 누군가가 쓰고 있어. 아이고. 하면 되나? 교수님 안 오시나? 1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제 엑시 세미나 해서 제가 이번에 내일 졸업을 하고 이제 2월 24일 날 하이닉스로 가게 돼서 엑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했던 연구 분야가 조금 사실 뭐 막 일반적인 그런 광학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연구 내용보다는 좀 이런 제 경험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대학원에서의 그런 저의 그 뭐라 그러지? 연대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오게 된 거는 박선진 교수님 연구실로 제가 처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MT까지도 이렇게 여름에 갔었어요. 보시면 여기 익숙한 얼굴도 있고 여기 한륜 형도 계시고 그래서 박선진 교수님 연구실에 먼저 갔다가 근데 이제 박선진 교수님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12월쯤에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이거 가게 됐다. 어떡할 거냐 해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셔서 하나는 그대로 랩에 남아서 이제 박선진 교수님께서 가끔씩 이제 오셔서 봐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획과에 노준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되게 연구를 잘하시는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물어봐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노준석 교수님 연구실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미팅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인원이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막 다들 잘 되셔서 막 교수님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 재범이도 있고 병수형도 있네요. 아는 사람들이 모르시는 얼굴들도 많을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는 연구는 1학기에는 연구는 거의 연구까지 시간을 잘 못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실적 정리나 그리고 수업 조교 그리고 수업도 듣고 그리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엘라스틱 쪽으로 공부도 시작을 해야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논문도 읽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하다가 거의 1학기는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거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9월쯤에 동호랑 같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메타메테리얼스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카이랄 구조라는 걸 제가 처음 발표를 들었거든요. 근데 발표를 들었을 때 되게 좀 신기하고
이게 사실 사진으로 보이지만 이게 움직이는 그 약간 움짤 같은 거였거든요. 이게 막 꿀렁꿀렁 막 움직이는데 그게 되게 막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카이랄 구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주제를 카이랄 메케니컬 구조로 잡고 그렇게 연구를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은 사실 이제 처음 하는 분야였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나씩 다 해본 것 같아요. 컴솔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뭐 기능이 있을 때 그런 거 다 하나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련 논문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런 거 좀 논문들에서 결과를 비슷하게 얻어보고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년차 때는 처음에는 되게 이런 좀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 이런 구조부터 막 시작을 해가지고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막 여기서 뭐 밴드갭이 생긴다 하면서 막 연구를 진행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롱지튜디널 브랜치가 있어서 사실 완벽한 밴드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밴드갭이었는데 그때는 이것도 막 이거 막 논문 쓸 수 있겠다 하면서 되게 열심히 뭐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바로 논문에는 실리지 못했고요.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밴드갭이 열리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 연구를 좀 발전시켜서 3년차까지도 이런 카이랄 구조 연구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논문이 되게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4년차 여름에 처음 이게 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린 편이었죠. 왜냐면은 저희 동기 막 생각해 보면 막 영환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차에도 막 논문이 나오고 막 그랬었으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1, 2년 차 때 왜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막 나도 논문을 빨리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해가지고 좀 특히 막 이 연구할 때 막 진짜 논문 빨리 내려고 어떻게든 막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걸 바로 막 내지 않고 좀 더 연구를 해봤던 게 저한테는 좀 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잘 모르겠어요. 이 논문을 먼저 내면서 먼저 빨리 냈을 때 얻는 그런 뭐랄까 첫 논문을 냈을 때 그런 얻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첫 논문을 냈을 때 논문을 수고하고 이런 리비전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문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런 이런 리비전을 통해서 논문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 디벨롭을 시켜야겠다 이런 걸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뭐 무조건 연구를 하나를 무조건 오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낼 수 있으면 먼저 내시되 근데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 나왔어요. 4년차 여름에 나와서 되게 기뻤죠. 저도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게 이제 3년차 때 학회 때 발표를 했으니까 한 3년차 한 여름쯤에 먼저 한 3년차 여름쯤에 서브밋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이게 날짜 안 써. 7월이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첫 논문이 1년이나 걸리면서 원래 논문이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안 나오나 싶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냈던 논문들 중에 가장 오래 걸렸던 논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막 제일 짧으면은 서브밋하고 한 달 만에 막 출판까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경우는 이게 좀 첫 논문인데 되게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만큼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그렇게 첫 논문을 4년 차에 쓰다 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했던 그런 노하우나 그런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후속 연구들을 되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논문이 작년에 이제 2024년에 이제 나온 건데 이건 건이랑 같이 했던 거고 이건 재범이랑 재현이랑 같이 했던 논문인데 이게 다 카이랄 구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첫 논문에서 그런 공부했던 그런 지식과 노하우들이 없었으면 사실 이거 처음부터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연구 할 수 있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또 하다 보면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제가 6년간을 되게 짧게 요약을 해봤고 앞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잠깐 적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입학하고 나서는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연구를 할 때 혼자서 막 좀 하는 걸 좋아했고 좀 모르는 게 있어도 막 누군가한테 물어보기 조금 어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2년차 초반까지도 굉장히 좀 헤매고 있었죠. 아, 연구 방향은 카이랄 메타물질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훈이 형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엑시 세미나를 하게 된 이치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훈이 형 소개랑 많이 비슷합니다. 박성진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원래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서 뼈를 묻고 이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제 의지랑 별개로 중간에 연구실이 이제 사라지면서 박사와 석사를 따로 하게 되어서 중간에 텀까지 좀 포함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조금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좀 포항에서 나가고 자라서 이제 포항에 계속 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쭉 포항에 있고 드디어 이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창원으로 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석사 때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사출 성형 최적화인데 사실 이제 이 당시가 이제 17년 9월인데 인공지능 연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거의 제일 최초로 진행을 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수능까지 조금 고비였다가 대학 생활이 신났다가 이제 저는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냥 새벽에 눈 떠지면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첫 논문을 이제 쓰면서부터 이제 그래도 되긴 되는구나 싶어서 좀 안심을 하다가 이제 연구실이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직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도 선택권을 주셔서 이제 제가 골라서 저는 박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 이제 2년을 해서 박사를 왔으면은 어느 정도 전문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제 베이스가 또 이런 나노포토닉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박사과정 1년 차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연참도 신주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간이 거의 없이 전자기학부터 새로 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박사과정에 조금 적응된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대학원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이제 그만큼 조금 의욕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말년차에 되어서 그 업보들이 쌓여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결국엔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사실 저희 학교 메일 용량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나올 건데 이제 첫 번째 대학원 컨택 메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왼쪽 게 이제 제가 석사 때예요. 2017년 6월 30일인데 이제 출근한다고 듣고 이제 이때 이 메일 보고 이미 이제 벅차올라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구실에 19년 이제 8월인데 이제 노준석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컨택을 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한테 중간에 선택권이 있었는데 제 동기가 3명이었거든요. 동기 중에 저만 박사과정으로 오고 한 명은 석사 병특으로 회사를 가고 이제 한 명은 원래 군필이어서 바로 회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다른 진로가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 저는 이제서야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는 스트레스도 있었죠. 이제 뭐 당연히 같이 나갔던 분들은 이미 사회에 나간 지 5년, 6년이 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또 왔기 때문에 그래도 박사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저는 스스로가 좀 흔히 대체되는 인력보다는 좀 더 흔히 말하는 뭐 고급 인력이나 아니면은 대체되기 어려운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봤던 그래도 그 박사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 박사로서의 명예나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군대 문제나 뭐 직업이나 연봉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공지능을 제일 최초로 했는데 그때는 사출 성형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머신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무게 자체도 뭐 킬로그램 단위의 무게고 공차도 미리면은 잘 맞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큰 연구를 하다가 나노 포토닉스로 오게 되면서 제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런 인공지능이랑 최적화라는 그 공통 툴은 유지를 하고 이제 분야를 나노 포토닉스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처음에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 접할 때는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다른 툴들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과 시어노로 이제 제일 최초로 하던 그럴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살려서 최종적으로 이런 나노 포토닉스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전에 랩 세미나를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연구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5년 동안 최적화란 최적화 방법들은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인공지능, 어떨 때는 강화학습, 뭐 어떨 때는 일반적인 최적화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항상 써왔고 그리고 응용도 이제 여러 과제들을 좀 한 편인데 이런 아톰들이나 렌즈 설계, 옵저버나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깊게 연구를 한 반면에 어느 정도 좀 넓고 어떻게 보면 좀 얕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장점으로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최적화 방법과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다 각각 모듈화가 돼서 저희가 조립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PSO와 메타아톰, PSO와 홀로그램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최적화가 제일 좋은지를 찾아주는 그런 설계 기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정리된 코드를 이게 쉐어 폴더에 올려두긴 했는데 사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풀려고 하는 문제의 차원이나 그리고 바운더리 뭐 10나노부터 300나노까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에 변수들을 넣은 다음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DBR을 설계하고 싶다 했을 때 DBR에 재료를 어떤 거 쓸지 뭐 타겟하는 이제 람다가 어느 정도인지 뭐 400에서 700 람다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만든 DBR이 설계되는 그런 구조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하면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왔고 이걸 기반으로 저는 각각 이제 수렴할 때까지 모든 알고리즘을 다 돌려봤습니다. 뭐 가령 이 메타아톰 아주 쉽죠? 변수가 3개니까 이거는 어떤 최적화 방식으로도 이제 거의 하이 밸류를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보여봤고요. 이걸 하려고 이제 클러스터를 한참 차지해서 2학기 내내 이제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0억 번 정도 계산을 돌려야 되고요. 그래서 뭐 결과들은 뭐 생략은 할 거지만 컬러 필터라든지 뭐 DBR, 홀로그램, 렌즈 이런 것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해봤던 연구여서 지금 뭐 리비전 중이라 아마 공개가 되면 다들도 편하게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쓰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얘기를 좀 넘어서 저도 이제 졸업을 하는 마당에 이제 졸업할 때 제가 사실 후회되는 점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연구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략하게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연차가 차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어서 연구실에 와서 연구만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사이클, 공부하고 실험하고 논문 쓰고 뭐 계산하고 이런 사이클이 당연히 우선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연구 과제도 같이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런 보고서나 발표까지 끼인 사이클도 있고 연구실 업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연구실 여러 행사들 그리고 뭐 제안서 출장 등등의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까지 이제 이 모든 게 하필 항상 제일 여러 개 겹칠 때가 다 겹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잘 염두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때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이랑 미팅을 했을 때 교수님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오히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을 때가 시간이 제일 많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교 내에서도 보면은 연구실의 초기가 확실히 자기가 욕심을 좀 더 부릴 수 있는 시기여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벌리면은 그게 자기한테 스스로 때리는 채찍처럼 해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이제 뭐 대부분의 연차에서는 사실 모든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시간 관리가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매일매일 그냥 안 하면 죽는 일만 하고 퇴근합니다. 그냥 하면 좋은 일을 계속 못하고 퇴근을 하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데를 못한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은 좀 자기도 어떻게 보면 정체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꼭 네, 발전하는 데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훈이 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취업 준비랑 그리고 뭐 논문 마무리를 같이 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을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쓰고 취업도 사실 본인의 생각이 확실히 정해진다면은 훨씬 더 시간을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물음표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긴 박성진 교수님이고 옆에 이승철 교수님인데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피크닉을 같이 했어야 됐습니다. 연구실 교류를 위해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거 심지어 자리도 교대로 앉아야 됩니다. 박성진 교수님 자리, 이승철 교수님 랩 자리 이렇게 교대로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공화오동에서 쭉 있었는데 잠깐 한경동을 갔지만 제 기억상으로도 한 4번 이상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 자체도 정말 예기치 못한 연구실 일인데 이게 2층인데 저희 이 바가지에 물을 다 풀고 장비도 다 보험 처리 맡기고 이랬던 적도 있어서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에 뭐 23년 때쯤인데 이제 랩장 할던 시절에 어디 장비가 또 밑에 물이 차서 이랬던 적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항상 많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랑 별개로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돼서 누가 연구를 잘하고 누가 좀 멋진 사람이고 같이 일하고 싶은가라고 봤을 때 이게 연구 능력이 논문만 잘 쓰는 것도 당연히 능력인데 그게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처음 세미나를 듣거나 뭐 수업 들었을 때 이해를 아주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과제 미팅이나 이렇게 처음에 킥오프 미팅을 했을 때 이제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아주 핵심만 딱딱 파악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를 잘 제안하는 능력 당연히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능력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발표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질 건데 그걸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그리고 청중에 따라서 쉽게 잘 하는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영어가 결국에는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도 미루지 말고 뭐 꾸준히 조금이라도 회화를 하거나 연구실에 사실 외국인 학생들 점점 많아지니까 그냥 계속 놀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교력도 중요한 게 이 취업이든 아니든 결국엔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랑 편하게 얘기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체력이 없으면은 단기간에 지칩니다. 체력은 아까 말한 건강이랑 똑같은데 모든 걸 받습니다. 목 아픈 분, 허리 아픈 분, 그리고 감기는 저희 연구실에 항상 재웠을 때 전체 인원의 한 20%는 맨날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길게 보시고 이게 30 넘으면은 힘들다고 했는데 진짜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멀쩡할 때 열심히 근육을 기르시고 네,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뭔가 그 딥한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뻔한 말이긴 한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계속 합니다. 영어 발표 잘하는 사람은 영어 발표 계속 쭉쭉 하는데 자기가 단점인 부분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사실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죠. 어차피 대학원이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부분을 이 기간 동안 많이 보완해서 나갔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연구실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거에 오는 장점들도 많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장점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본 거고요. 뭐 연구실이 당연히 많은 만큼 뭐 교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이거 해오고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50명에 대해서 이게 불가능한데 반대로 연구실에는 그만큼 멘토도 많고 그래서 연구실 자체적으로 코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내용이긴 한데 연구실에서 이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산이랑 실험 설계까지 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좀 리스폰스가 느린 분들은 뭐 실험 한 개 하고 봤는데 한 달, 2달 걸리면은 뭐 실험이 미뤄지고 잘 못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연구실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도가 높은 만큼 한 번씩 우울증에 동굴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이 이제 대신 그거를 꺼내주지도 않아요. 본인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도 뭐 평소에 이제 잘 친구들이랑 뭐 동료들이랑 교류하면서 지낸다면은 이렇게 힘들 때 뭐 술 한잔 하자거나 얘기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흔히 말하는 뭐 자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리딩하는 기회들도 결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50명이나 60명 앞에서 지금 이런 엑시 세미나만 해도 이 정도 인원의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웬만한 학회에서 듣는 발표보다 훨씬 더 큰 자리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기회도 이제 소중히 여겨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좀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서 산학장학생을 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삼성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제 올해 9월에 갑작스럽게 공고가 뜨고 뭔가 이제 주변 지인들과 추천을 받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출연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료연구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도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뭐 포닥을 최종 파이널 골로 두시는 분 없으니까 뭐 회사, 정출연, 학교 크게는 세 개입니다. 물론 다른 진로도 있지만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한 두 개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쳐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일단 뭐 이 기회로 누가 또 정출연이나 회사를 이렇게 겨울질하면서 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정보들까지도 아주 쉽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랑 정출연의 제일 큰 차이는,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고요. 정출연을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연구일 따오기도 하지만 돈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돈을 버는 곳인 것만큼 연봉도 많지만 시키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큰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뭐 정출연은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연봉은 낮습니다. 그리고 대신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정출연에 대해서 듣기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일을 바쁘게 엄청 살지 뭐 아니면 그냥 조금 뭐 여유 있게 살지, 이런 선택권마저도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내가 바쁘게 살고 싶거나 뭐 영하게 살고 싶거나 이걸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그 부서에 뭐 시키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출연은 이런 뭐 현실적으로 조금 안 좋은 조건을 이제 극복할 만큼 제 생각에서는 이런 자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또한 이런 논문 같은 실적들도 회사의 연구는 회사 거고 정출연의 연구는 이제 나라의 거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도 같이 챙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대신 정출연 가면 좀 외롭긴 합니다. 이제 제가 가는 재료연구소가 박사가 230명인데 제가 전체 막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엑시 세미나로 제가 막 꼰대처럼 이런저런 말 하지만 거기 가면 이제 다시 또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프로세스는 이제 첫 번째 회사는 주로 공채가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치 지원을 받는 회사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선배나 뭐 지인이나 교수님이나 인사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서류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왜 그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시오 이런 자기소개서보다는 사실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는 그런 자소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삼성전자 기준으로 기술 면접을 보고 인사팀 면접을 보고, 그리고 현직자, 제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팀의 팀원들이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을 보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피어 리뷰라고 해서 이제 그 연구실의 동료들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전화가 가서 레퍼런스를 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사실 박사 한 명을 뽑는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제 여러 절차들이 있고 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히 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준비는 무조건 해야겠지만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뭐 논문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낮더라도
그 배리어가 좀 낮긴 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메인으로 충성심은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요. 그리고 발표 시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10분 안에 본인 연구를 자기소개랑 포함을 해야 돼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사실 준비할 때 오히려 시간이 좀 사실 이 전형 하나하나가 이제 뭐 이번 주 월요일 잡혀 있으면은 뭐 화수목금 연구를 하더라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원하는 시기에 연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확정을 돼서 네,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출연은 반대로 이제 공고가 딱 공채로 연 1회나 2회가 나오고요. 엄청나게 세부적인 전공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재료인공지능 및 자율실험 기술이라는 직무에 지원을 했고요. 이 각각 직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결과가 있고 이 직무에 대해서는 한 명만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고가 적합하게 잘 뜨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만약에 정출연에 관심이 있다면은 공고들도 약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고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좀 연구도 이제 뭐 같이 조절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발표가 있는데 이때 영어 발표여서 저는 이 발표가 좀 힘들었습니다. 발표가 15분 안에 모든 걸 다 발표를 해야 돼서 이게 영어를 천천히 하면은 당연히 내용이 너무 작아지고 근데 못하는 영어인데 또 너무 빠르게 하면은 전달력이 떨어져서 이제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평소에 많이 해둘 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생각이 있다면은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길었었는데 사실 저희 연구실 저희가 뭐 당연히 술자리에서 하다 보면은 연구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도 이만한 연구실 없다로 맨날 대화를 마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특히 연구실을 여기저기 경험을 해봐서 연구실이 장점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안 좋은 점보다는 이용할 수 있고 장점인 점들을 잘 최대한 활용해서 네, 남은 기간 잘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선택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정훈이 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 꿈이 뭔지 내 최종 목표가 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로 선택을 미리미리 한 번씩 고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좀 겹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산 탔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MT 사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거의 졸업할 때까지 모든 MT를 다 가면 10번을 가기 때문에 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랩장 할 때 랩장이 끝날 때 갔기 때문에 기분 좋게 아주 사진을 찍었던 MT입니다. 그래서 바울리반 사진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학회를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런 좋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다들 좀 하였는데 밑에는 다 타가지고 이제 학회장에서는 다 타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있던 공화고동 3층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고 저희 집이 이제 T집이라고 불리면서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아주 파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뭔가 연구실을 좀 길게 긍정적으로 제가 또 당연히 이 중에 한 명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제 길게 보면서 이제 평생 갈 연도 같이 만들면서 좋은 학위 기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